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오늘 상한가릴리에서 준비한 주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잊어라. 이 주식 다음 대장됩니다. 겁먹지 말고 쓸어 담으세요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력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현재 추격 매수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그건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대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업종을 찾게 됐고 그러다 보니 오늘의 주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꼭 놓치지 말고 아셔야 될 만한 종목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9만 5천 명의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도 준비해 봤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대세 다음 업종이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핵심적인 종목인지 싹 다 보기 좋게 정리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구독 버튼하고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해당 자료집도 얻어가 보세요. 좋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종목은 세아제강이라는 기업입니다. 바로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 LNG 사업이 본격화되면은 빼놓지 않고 이 세아제강이라는 기업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카타르 북부 가스전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납품해 왔었던 이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마련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본토 안에서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미국하고 함께하는 알래스카 LNG 사업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건 선호하기 때문에 이 세아제강이 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이미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다른 대거 뭐 SK, 뭐 GS, 뭐 그리고 포스코 대기업하고 만날 때 세아제강이 같이 껴 있었어요. 그죠? 워낙 이 세아제강에 현재 미국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초청받은 것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알래스카 LNG 사업 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까 의문이신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터졌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왜 지금 LNG가 중요해지는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상세하게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가끔 가다가 뭐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해드린 거냐면 주식을 사는 이유가 명확해야 우리가 해당 종목을 샀다가 좋은 움직임을 보일 때 뭐 10%, 20% 상승할 때 난 50%까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어야 끝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잠깐 바쁘신 분들이야 잠깐 보시고 가셔도 괜찮지만 나중에 시간 남으실 때 꼭 설명을 꼭 끝까지 시청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하고 이란하고 핵 협상이 결렬될 조짐이 나오자 최근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란이라는 국가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직전 테헤란 등 이란 전역을 기습 공습했으며 미국은 이를 사전에 통보받고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말렸다고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통보는 받았지만 말렸다. 근데 공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가능성과 협상 결렬 우려, 그리고 이란 방공망의 악화 등을 근거로 선제 공격을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항상 이 중동 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왔습니다. 항상 역사적으로 이 미국하고 조금 친한 쪽하고요. 미국하고 친한 쪽이 이스라엘하고 뭐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스라엘이 좀 미국하고 친한 편이고요. 그 이외에 이란하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한 지역이 크게 둘로 나뉘는데 이 둘은 항상 과거부터 싸워왔고 갈등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제 핵 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핵 무기화를 시키려는 분위기가 나오자 이스라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이제 총리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거죠. 예,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공습을 감행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면 내부는 결속됩니다. 보통 역사적으로 전쟁이 벌어진 국가에서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침공했다는 이슈도 있고요. 이스라엘 정보기관 지금 모사드가 공습을 주도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격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뭐 공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미국 외교 전략과 이란과의 핵 협상 노력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외교적 타격도 타격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 보고 마저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근데 이번에 이란의 이제 그 피해가 좀 심각한데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 1인자 호세인 살라미 총사령관이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어서 2인자 모하마드 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핵 과학자 6명도 사망했고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인력 손실이 만들어진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한테 다시 드론 같은 것들을 보내면서 혹은 미사일들 쏘면서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도 몇백 명이 사망하거나 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현재 보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상황이에요. 근데 이란의 손실이 특히나 근데 좀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이 의문을 좀 풀어보셔야 됩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은 현재 미국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공격을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면전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란의 핵심 인사들을 공격할 수 있는 찬스라고 봤던 거죠.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이미 미국은 바이든 정권 당시 풀어놓은 유동성 때문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나올 거고요. 최근 트럼프 정권 들어서서도 이 해당 이슈가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시에 미국은 국가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 협상을 진행했죠. 근데 관세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것 또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물가 문제가 있는데 국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또 물가를 자극하니까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였냐라고 하면 바로 중동 국가들과고 협력해서 물가를 낮추기만 핵심 요소인 원유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중동 국가들에게 AI 투자의 기회 및 GPU 판매를 허가해 주는 대신 뭐 주는 게 있었죠. 기브 앤 테이크니까 주는 대신에 물가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원유 가격을 낮춰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뭘 이건 공식적인 공개는 아니지만 사실 실제 팩트가 그렇고요. 이 트럼프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원유 생산량을 쭉 늘렸죠.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경기 침체 분위기도 많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이 낮아졌다. 그래서 낮은 유가는 트럼프 정권의 핵심이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관세 부과가 아직 다 뭐 반영되진 않았지만 CPI든 PC든 뭐 물가 지표가 공개될 때마다 낮게 공개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원유 가격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어요. 자,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좀 치솟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동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기에 전쟁 분위기 문제를 최선을 다해 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쟁 분위기가 나오면 다시 원유 가격이 뛰잖아요. 급등하기 때문에 이거 최악의 경우 3차 오일 쇼크를 빠르게 진정시켰던 것처럼 직접 개입해서 이란을 막아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란의 보복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 보복일 가능성이 높고 전면전으로까지 가지 않으면서도 이란의 핵심 인물들 지금 뭐 총사령관 지금 핵심 군사 인력 2명 사망시키고 핵심 핵 과학자 6명 사망시킬 수 있을 만한 기회라고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공격을 퍼부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을 공격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미국이 막아주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력도 이제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 군사력도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라서 지금 현재 시기가 뭐 적합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에 뭐 정치적인 이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죠?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현재 폭등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당장에는 원유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우리가 1차원적으로 원유 관련된 기업들도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2차원적으로도 한 번 더 생각하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1차, 2차, 뭐 이게 1970년도, 1980년도, 90년도까지 있었던 오일 쇼크 이후 원전 도입이 적극적으로 진행됐었던 이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당장에는 원유 관련된 기업들만 올라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오일 쇼크에 의해서 물가가 막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일단 애초에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89년도에 미국의 원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원전 도입이 어마무시하게 20년 정도 동안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미국의 원전의 최고 전성기 시기였죠. 이런 시기가 또 다가올 수 있다. 이 오일 쇼크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미국 정부는 원전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트럼프 정부가 최근에 공개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원유 가격이 과도한 상승이 나오면 여태까지는 미국에서도 원유 이거 생산해봤자 이거 슬슬 적자 뭐 본전치기 하거나 이거 뭐 돈 안 남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유 같은 경우에도 시추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생산 단가가 제일 싼 뭐 캐기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그 뽑아 올리기 쉬운 지역을 우선 먼저 해가지고 시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싼 지역, 비교적 생산 단가가 싼 지역은 이미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근데 이 지역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깊게 파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깊게 파서 캐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손실을 보면서 팔 만한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원유 가격이 다시 70달러, 80달러 선까지 올라가 주면 멈춰 있었던 이 원유 생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가격이 한번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다시 한번 떠오를 사업이 바로 원유하고 천연가스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적으로 정책적으로 밀 가능성이 높겠죠. 안 그래도 미국은 최근 정부 정책으로 알래스카 LNG 사업을 본격화하려고 하고 있죠. 알래스카 LNG 사업이 뭡니까? 바로 알래스카 LNG 혹은 원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NG가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명명되긴 했는데요. 원유도 같이 시추합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이라고 해서 이 미국 땅이 된 과거의 캐나다 땅이었다가 미국 땅으로 미국이 사서 바뀌게 된 이 알래스카 지역에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많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좀 혹독한 지금 현재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개발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안 했었는데 최근에 이걸 미국, 일본하고 한국에게 투자를 함께 하면서 지금 현재 해당 사업을 본격화하고 한국하고 일본을 이제 껴넣은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만들고 너네도 이득 보고 너네가 해당 알래스카에서 LNG 수입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미국의 수출도 늘리고 적자를 줄일 수도 있고 한국하고 일본에게서 이득을 또 얻어낼 수 있을 만한 사업이라서 적극적으로 진행했었는데 계속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여태까지 원유 가격이 너무 싸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이게 좀 애매했어요. 이익이 남을지 안 남을지 애매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유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한국 같은 지금 현재 국가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특히나 7월 8일 기점으로 해서 무역 관세 협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이 한국에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미국하고 적극적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알래스카 LNG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자세하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지역의 천연가스를 액화해서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는 440억 달러로 13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과 액화 시설, 수출 터미널을 포함합니다. 2026년 착공을 목표로 2029년에 파이프라인 가동, 2030년도 초부터 LNG 수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미국, 일본, 한국 등 협력이 추진 중이며 에너지 안보 및 수출 다변화 전략을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대통령까지도 과거에도 이제 당선되기 전에도 3월 이번 연도 3월 달에 직접 알래스카 주지사하고 만나가지고 해당 논의를 한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현 대통령이 다가오는 7월 8일 관세 협상이 이어지는데 해당 협상에서도 역시나 한미 간 어느 정도 지금 한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득을 보기 위해서 LNG 사업을 정도는 좀 추진할 가능성이 꽤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됩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워낙에 현대 정권이 이 친환경 이게 그 특히나 원전을 국내에서는 배제시키고 싶어하는 이제 흐름들을 물론 뭐 소형 원전은 계속해서 한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대형 원전에는 굉장히 조금은 그래도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 원전을 돌리지 않고도 이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천연가스라든가 친환경 발전을 많이 도입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은 대한민국이 이제 토지 면적 자체가 토지의 80%가 산이다 보니까 사실 엄청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있었던 민주당 정권 안에서는 급하게 원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천연가스 수입을 많이 늘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천연가스 LNG 사업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이슈가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생각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은 조선과 미국산 LNG 수입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서 주요 품목의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카타르산 LNG 702만 톤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관세율을 최대 1.4% 낮추고 대미 무역 적자 비율도 47.1%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도 분명히 얻어낼 게 명확하다라는 계산이 나와서 그리고 뭐 국내 정책을 내세울 때도 그렇고요. 생각보다 진행될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발전 기업들도 현재 상황이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 종목들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아직 저가에서 안 움직였던 알래스카 LNG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주목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볼까? 일단 가스 터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가스 터빈 관련 부품을 두산에 납품하는 BHI 같은 경우도 계속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알래스카 LNG 건설에 참여하는 포스코, 넥스틸, 세아제강, 동양철관 기업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그들 중에서 물론 가장 대장주격으로 가장 세게 올라갈 종목들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 없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업을 착 찾아보면 세아제강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변수 없는 알래스카 LNG 수혜주로 현재 보이고요. 지금 현재 과거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일본의 참여를 원하면서 지금 이제 던립이 알래스카 주지사는 한국 기업들과 협의를 이뤄나갔죠. 이게 이번 연도 3월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현재 현 대통령하고 상의를 나눌 때 한국 기업들하고도 만났었거든요. 3월 26일 날짜로 방한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건 이해가 됩니다. 포스코가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의 핵심이니까. SK 이노베이션, 이해가 됩니다. SK 이노베이션 자체는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니까요. 요즘엔 2차전지 전기차 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SK 이노베이션이 워낙에 근본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 GS 에너지 당연하죠. 여러분 주유소 있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당연한데 갑자기 세아제가 껴 있습니다. 세아제는 사실 작은 기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스코, SK, GS하고 같이 가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세아제가 껴 있습니다. 왜? 포트폴리오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 없이는 사실 LNG 사업 같이 논의하기 힘들 정도로 LNG 사업에 LNG 이런 철강, 원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세아제강은 미국 최대 수출 대상국 중 하나로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시 양국이 신뢰 강화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이미 카타르 북부의 가스전에 지금 현재 강관을 납품해왔으며 연말 수주잔고 매출이 반영이 마무리된다. 세아제강은 국내 1위 관광업체로 가스전부터 수출 터미널까지 납품이 가능한 전 포트폴리오를 갖췄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스테인리스 강관의 수출 가능성이 높지만 탄소강 수요도 검토 대상이며 납품 역량에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근장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실제 자신감이 있을 만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 미국 본토 생산 능력이 뛰어난 그냥 뭐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그냥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본토 생산 가능. 지금 현재 세아 계약 제강 지주는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강화에 대응해 미국 텍사스 휴스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현지 법인은 2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연간 10만 톤 규모의 튜빙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미국 오일 가스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남부 지리적 이점과 숙련된 인력 확보로 북미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공급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작업자 트레이닝과 프로젝트 개선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꾸준히 높이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준비를 해왔던 기업이죠. 이런 준비된 기업이 이번에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이 지금 이번 연도 이제 기대감 들어올 때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주가가 많이 상승했었고요. 주가가 최근에는 부각을 못 받다 보니까 조정받고 있었는데 이런 타이밍에 주가 천천히 분할 매수해주면 다음 지금 현재 7월 달에 특별한 변수 없이 만약에 협정이 체결된다라고 하면 중장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외국인 기관계 매집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직전에 매집했을 때와 좀 다르게 조금씩 빠져나가긴 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보신 바와 같이 주가는 하락했어도 외국인 기관계 이탈이 적죠. 근본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역시나 관심주 빼놓지 않고 지켜보신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일단 세아쟁을 먼저 두시되 나머지 LNG 관련 종목들 더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미 다 정리를 해드렸죠. 위에 넥스틸, 세아제강, 동양철관, 포스코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주가 파동으로 넥스틸, 동양철관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함께 관심주 넣어두시고 지금 현재는 가장 확실해 보이는 세아제강을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해당 이야기 간단하게 좀 준비해 봤고요. 추가적인 이제 종목까지 난 2026년 5년도 하반기에 더 많은 기업들 궁금하다. 대세상승 가능성이 기대되는 이런 이제 LNG 사업 같이 정말 유망해 보이는 기업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반기 대세상승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설명드려야겠죠. 100포인트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얻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0포인트 무료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료면 말도 안 합니다. 100포인트 무료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왼쪽에 보이시는 두배급 등 자료집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서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차트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차트를 다 돌려보고 차트장 예쁜 장 종목을 정리해서 내어드리는 일일 급등 추천주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일 해드리겠죠. 요거는 승률 한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지만 승률 한 80% 정도로 욕심 부리지 않으면 빨리 간 종목 늦게 간 종목 좀 있겠지만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일 급등 추천주 이외에도 매일 아침 주요 뉴스와 플러스 관련주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한 10분 정도만 투자해서 한번 읽어보고 투자 시작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요거랑 자료집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장 마감 뒤 시장에 주목해볼 만한 테마주 정리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테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단기로 급등했다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 한 번 상승이 중장기 상승으로 이어지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새로운 테마,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면 항상 오늘의 주요 테마 정리 자료에서 확인하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당 무료 정보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 알 수 있게끔 정리해드린 자료고요. 요거는 매일매일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시간별로 당연히 매일 해드리고요. 테마 정리도 매일 해드립니다. 이걸 왜 해주냐라고 하면 어차피 제가 해야 되는 거
원래 투자자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께 조금 더 보기 좋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시간 아끼시고자 하등 어플리케이션 이것만 보셔도 시장의 그 정보를 싹 다 알아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필요하다. 시간을 좀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에서 받아갈 수 있는데요.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접속 가능합니다. 어,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이폰도 동일합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고 다운로드 설치 버튼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사가랠리 메인 화면인데요.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급등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 드립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요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배 급등 자료집, 자료집하고 추천주는 급등 추천주에서 드리고요. 매일 아침 주요 뉴스 관련주는 아침 시황에서 드리고요. 장마감 후 테마주 정리는 급등 포착 자료에서 드립니다. 하나씩 클릭해 보면요. 급등 추천주는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지만 한 승률 80% 약입니다. 80% 정도 승률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많이 나눠드리고 있고요. 자료집은 공직을 네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있습니다. 하반기 대세 상승 자료집 맨 아래 보이거든요. 나머지 자료집도 굉장히 좋은 종목들 모아놓은 자료집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 위에 요거 클릭해 보시면 매일 아침 주요 뉴스와 관련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을 클릭해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거 전일자 해외 주식 시장 그리고 해외 주식 시장이 그렇게 된 이유 그리고 전일자 상승 테마 보통 전일자 종목이 다음 날도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매일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 종목들도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요, 급등 포착 자료에서는 유튜브 정보도 올려드리고요, 장이 끝나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급등한 유가 관련주 이슈 왜 그런지 관련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싹 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건 그냥 습관처럼 보세요. 매일 아침 휴양 뉴스, 장마감주 다 습관처럼 보시고요. 급등 추천주는 꼭 투자하실 필요는 없지만 매일매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차트, 좋은 종목을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놓치지 않으셔야 할 자료집은 꼭 공지를 하셔서 2025년도 2배 급등 자료집 클릭해 보시면 맨 아래 하반기 자료집이 있으니까 꼭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면서 저 또한 하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하기 싫을 때도 이걸 매일 드린다고 약속드려놓으니까 매일 1000분, 2000분, 많게는 3000분씩 접속해 주거든요. 그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저 스스로도 나태함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여러분으로부터 얻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설명드리고요. 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료로 정보들 싹 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성장하는 채널 같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 항상 하트 버튼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거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놓치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 더 많이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모두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고생하시냐고 공부하시냐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